15장 포인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 16 걸쳐서 포인터를 이제 준비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15장 첫 번째는 먼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변수, 그리고 이 변수가 메모리 상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자,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비교를 해 볼게요. 일반 변수와 포인터 변수. 자, 포인터 변수의 그 다음 기본적인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의 연산자들을 적용을 하면 일반 변수와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에서 조금 더 우리 책 후반부를 공부하는데 좀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더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 공부를 하는 거는 포인트를 엄청 잘 사용하겠다라기보다는 책 후반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포인트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 그 정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장 변수의 선언과 메모리 할당이라고 했는데, 자, 변수,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주로 이제 메모리에 준비가 됐었어요. 변수 메모리에 우리가 지정한 자료용의 크기만큼 메모리가 할당이 되었는데, 이 메모리라는 거는 1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부여하여 접근이 가능하대. 1바이트 단위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기하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0x1000 그냥 1000번지 이렇게 표기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연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주소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임의로 심플한 주소값을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만들어 사용한 변수는 이 메모리의 주소를 이용한 접근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다룰 필요가 없이 변수를 이용하면, 변수를 이용해서 특정 메모리 상에 이렇게 우리가 n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이름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이 메모리 이곳에다가 값을 저장을 한다든지 읽어낸다든지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지만 이제 실제 이 메모리라는 거는 또 1바이트 단위로 다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이 주소 값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의 역할.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생성하면 그 자료용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또 그곳에 값이 저장이 되게끔 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int inumber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을 저장을 한 경우, 캐릭터 ch 하고서 a라는 문자를 저장한 경우, 이렇게 되면, 자, inumber는 지금 int형이야. int형이니까 몇 바이트? 여기 4바이트 크기를 갖게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지. 자, 그리고 정수니까 정수가 기록되는 그 원리로 해서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이진수로 표현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4바이트 크기를 갖게끔 만들어진대.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이곳이 실제 메모리 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 값이 0x1000으로 놓여졌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의 주소 값이, 그동안 우리는 이 부분은 이쪽 주소값 번지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변수 만들어 사용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 포인트를 할 때는 이제 여기에 있는 주소값, 이 부분이 일단은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캐릭터 ch에 a를 저장해야 하면 캐릭터는 1바이트, 1바이트 크기를 가지니까 1바이트 크기의 공간에 이렇게 메모리를 얻어서 이곳에 값을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속된 공간에 놓였다면, 만약에 바로 뒤에 바로 놓였다면, 그러면 1000번지고 그 다음에 4바이트가 증가된 다음이 1004번지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변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포인트 변수라는 건, 포인트 변수, 얘는
그냥 일반 변수긴 한데 얘도 변수인데 포인터라는 이름을 붙여놨어. 그 말은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해 선언된 변수를 포인터 변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메모리 상에 이렇게 변수를 하나 뭐 p라고 변수 이름을 줄 수 있어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저장되는 애가 이제 이 포인트 변수 만들 때 지정한 자료형의 변수 누군가의 이러한 자료형의 애의 주소값이 이 자리에 놓인다는 거예요. 주소값을 저장을 하게끔. 저장하는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죠. 저장하는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다른 값을 저장을 하는 것까지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사용법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주소값이라고 하면은 그림 15-1에서 15-1의 앞에 그림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변수가 선언이 되면 메모리 상에 놓인 위치를 말하는데 이곳의 값을 저장하도록 하기 위한 변수가 포인트 변수라는 거야. 그리고 포인트 변수를 위한 연산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가 변수가 있으면 이제 이 변수가 놓여 있는 주소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만든 포인트 변수에다가 이제 이 값을 기록을 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된 변수의 주소값을 확인할 때는 이 기호 많이 썼었죠. 스캔F 사용할 때 이 기호 %, 연산자를 변수 앞에 사용하면 그러면 p 연산자 그 변수의 주소값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스캔F에서 우리가 넘버 앞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기호를 얘기해요. 이걸 하면은 이 변수의 주소값을 얻어내서 반환을 하는 거. 그리고 이 %, 연산자는 비트 연산자에서 AND의 기능을 제공하는 이항 연산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내용이니까 밑에 변수 그림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 변수 어떻게 선언하는지 포인트 변수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포인트 변수의 선언은 변수 이름 앞에 에스테리크 별표를 붙여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별표를 붙여서. 그래서 정수를 저장할 변수 또는 정수를 저장한 변수와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포인트 변수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변수는 그냥 이거였어요. 정수를 저장할 변수 int라고 했고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포인트 변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int형의 포인트에서 p number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포인트 변수에 저장을 하고 한번 출력해 보는 예제를 밑에 표현해 놨어요. 자, 그러면 앞에 여기서는 우리 정수 iNumber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을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int형이니까 4바이트 크기가 준비가 될 거고 여기에 10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만들어진 주소 번지가 0x10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또 int형의 포인터 iptr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iptr이라는 포인트 변수예요. 얘도 저장할 이 공간이고 int형의 포인트인데 포인트의 형은 크기가 정해져 있어. 일단 크기는 좀 신경을 쓰지 말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iptr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들어올 값은 i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고 int형 자료에 대한 주소값이 들어온대. int형 변수의 주소값. 그래서 여기에 초기 값으로 자, 바로 iNumber라는 변수의 주소값 이렇게 표현하니까
i 넘버가 있는 곳의 주소값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게끔. 자,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p가 이제 주소값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서식 문자예요. 자, 그리고 여기 샵을 붙인 이유는 이제 이 주소값은 보통 우리가 16진수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에 0x라는 표시를 붙여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p를 이용해서 3개를 출력하면서 i 넘버 변수의 주소값 이게 되겠죠. 다음에 iptr 하면은 iptr 여기 이 변수의 값 이게 되겠죠. 이거. 다음에 iptr의 주소값 iptr의 이 변수의 주소값 이게 되는 이게.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처음에는 1000, 1000 이 값과 여기 iptr에 저장된 이 값이니까 두 개가 동일해요. 동일하고 자, 이 변수의 주소값이니까 여기에 주소값은 1004라는 값이 보인다는 거예요. 꼭 이거와 똑같은 결과가 여러분이 실행하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거? 이 두 개는 같은 값이 나올 거고 이거는 다른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결과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이게 포인트 변수에다가 이제 포인트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에 해당 자료형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속된 형태로 배열을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보다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표현해. 여기 우리가 i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iptr이라는 또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i 넘버의 주소값을 iptr에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한 얘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소값을 이렇게 저장이 된 건데 사실 주소값이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가정을 해서 1000과 1004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실행되기 전까지는 주소값이 정확하게 픽스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iptr이 누구 넘버 변수를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하살표를 그어서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 라는 의미를 표현해요. 정확하게 이 변수가 있는 곳에 주소값을 여기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값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를 표현할 때는 이 iptr이 i 넘버를 가리킨다라는, 그래서 가리킨다라는 게 영어로 뭐야? 영어 포인터라는, 누군가를 가리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되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변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는 것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인트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포인트 변수는 가리키고자 하는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서 선언하는 방법이 다르대. 그래서 정수형 변수를 가리키고자 한다면 정수형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야 돼. 정수형 포인트 변수를. 문자형 변수는 문자형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변수와는 달리 포인트 변수는 크기는 모두 동일해. 크기는 모두 동일한데 이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만들 때 가리키는 대상을 지정을 해주는 거야. 자, 여기에 내가 int i number 캐릭터 ch, 지금 안에 있는 값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i number와 ch, 그러면 i number와 ch 변수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번에는 자, int형 변수를 가리키는 i number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int형의 포인트 iptr, 이렇게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포인트 변수는 char 캐릭터의 포인트 cptr 이렇게 만들어도 앞에 이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포인트 변수는 다 동일하게 그냥 4바이트 4바이트, 지금 편의를 위해서 4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4바이트로 표현을
되고 요즘 64비트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주소가 8바이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냥 표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서 4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인트형의 포인터와 캐릭터의 포인터 둘 다 동일하게 크기는 4바이트로 동일해.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앞에 있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 변수에 어떤 애의 주소값이 저장이 될 건지 그것만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뒤에 우리가 이걸 포인터로 참조를 하게 되면 그 값을 가리키는 곳을 지정해서 이제 사용하게 될 때 또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읽고 쓰고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기가 동일한 형태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주소값에 넘버의 주소값 얘가 여기에 그 다음에 cptr에는 ch 얘의 주소값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 i 넘버는 iptr이 가르쳐. 그 다음에 ch는 cptr이 가르치고 있어. 이 포인트가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포인트 변수의 선언 그리고 해당 가르치고자 하는 포인트 변수는 가르치고자 하는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서 선언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먼저 여기까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주소값을 여러분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지금 주소값이 보면 %b에서 i 넘버의 주소값과 iptr이 가지고 있는 값 이 두 개가 동일할 거야. 여러분도 실행을 해보면 1000이라는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두 개가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다음에 ch의 주소값과 cptr의 값 출력을 해보니까 이 두 개가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일반 변수와 포인트 변수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포인트 변수가 무엇을 하는 녀석인지 일단은 아직 포인트 변수를 동작시키진 않았어.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원하는 들어가야 될 값을 저장을 해주는 부분까지만 살펴본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